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죠. 간밤에는 국채 금리가 다소 불안으로 작용한 데다가 옵션 만기일까지 좀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돋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정 부분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한 두둑한 양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번 주에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중동 AI 딜, 이 두 가지 재료가 증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의 강세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0.7%의 상승이었습니다. 19,150포인트 선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제주에서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떤 합의의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지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중동 AI 딜의 효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바쳤습니다. 한편 어제는 사우디에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의 다음 일정으로 간밤에는 카타르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과가 들려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From Boeing, tha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And that's 140. Was that a 140 or 160? Well, yeah, but you're right. It's actually 200, including the 40, so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So that's a record, Kelly. And congratulations to Boeing. Get those planes out there. 카타르 항공이 보잉의 항공기 16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라고 하고요. 이 보잉 항공기의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GE 에어로스페이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부터 수요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보잉의 주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많이 움직이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이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1%대의 내림세, 금 선물 가격 역시 2% 내림세를 그리면서 3,18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증시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S&P 500 지수의 연초 대비 퍼포먼스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승의 흐름을 이제 남은 올 한 해 동안 지금이 5월이니까 한 7달 반 정도가 남은 건데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해 동안 S&P 500 지수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지난 4월 8일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하락률이 15.3%에 달한 바가 있었죠. 이때 저점 이후에 90일 상호관세 유예 뉴스가 나왔고요. 그때 한 달간 이어진 반등 덕분에 연초 대비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하고 이제 0.2% 플러스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한 해 동안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S&P 500 지수가 15% 이상 급락한 케이스 1950년 이후 15번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5번 그 남은 해 동안 결국 연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 우측에 기입해 놓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좀 결과가 절망스럽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 그 해를 마이너스로 마무리했구나. 이 빨간색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승했던 케이스가 딱 3차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들이 우연찮게도 항상 무언가 주식시장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더라고요. 1982년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습 국면을 지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했던 시점이었죠. 카슨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요, 미쳤다고 해도 좋지만 나는 올해가 4번째 그 케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어제 X에 올렸습니다. 올해 역시도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이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전 섹터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엔비디아와 AMD 급등을 했습니다. 4%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사우디 투자 유치의 효과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수출 통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투자를 잘 따낸 만큼 사우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이 수출 통제를 폐지한 겁니다. 선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답례를 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이 시가총액 순위 애플을 꺾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이 4% 안팎의 강세로 급등을 했고요. 또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약가 인하 이슈를 소화하면서 연일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4%, 머크 역시 4%대의 하락세를 가져가고요. 이 카타르 대규모 수주를 따낸 보잉,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마감 후에 오늘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결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뛰어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는 96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더블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부문의 매출과 보안 제품의 매출이 각각 8%, 54% 뛰어오르면서 호실적에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다 라는 부분인데요. AI발 수요로 인해서 이 시스코의 고객사들은 클라우드 고객인 경우가 많은데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오더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 이런 좌측의 코멘트가 전해졌거든요. 그 덕분에 가이던스 상향, 주가도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3.7%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 이슈를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함께 급등을 했던 이유, 일단 어제 사우디에 칩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키로 했다라고 밝혔죠. 거기다가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AMD의 자세한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4.7% 간밤에는 상승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6% 가까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주가 120달러 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역시 어제 사우디발 호재가 오늘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회사 데이터 볼트와 단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 증설 프로젝트에 아마도 장비를 제공하는 계약이 될 것이고요. 슈마컴의 주가는 어제 10% 이상의 급등에 이어서 간밤에도 16% 가까운 상승이었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40%의 폭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가 45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들어가면서 멈췄던 중국 부품 조달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용 부품 수입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참고로 이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은 올해 테스트 생산을 10월에 하고 또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부품 조달 스탑했다라는 소식이 혹시라도 이 일정을 딜레이시키면 어쩌나 했던 게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이었는데 이 우려가 오늘 해소된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 4.1% 급등을 했죠. 이번 주 들어서는 20%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가 35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합계 조금 더 작은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SMR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죠. 오클로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 1분기 손실폭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1센트 정도의 주당 순손실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7센트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죠. 오늘 15.6%대 급등하면서 3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이 부분이 국내 원자력 관련주들의 시세를 자극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플랫폼인 이토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상장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첫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52달러를 훨씬 웃도는 69.69달러의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상승폭을 잘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를 기준으로는 29% 뛰어오른 67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 이노베이션, 자율주행 테크 기업이죠. 이 자율주행 택시 기업인 우버가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는 오로라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가 생겼다는 것은 이 발행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희석됨을 의미합니다. 오로라의 주가 하락의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6.3% 급락하면서 6.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주요한 매크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지금 중동 순방을 통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양손 두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미국 기업에 가했던 보복 조치를 유예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가장 좀 공을 들였던 부분일 텐데 히토류 통제에 있어서는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신중론을 가세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 여전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푸틴과 젤렌스키 회동은 이렇게 양자가 만나는 회동 자체는 불발이 됐습니다. 이스탄불에 러시아는 보좌관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와 만남을 성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가와 비트코인, 금까지 일제 약세를 보이면서 WTI 원유 선물은 1% 넘게 내렸고요. 금 가격도 역시 2%가량의 조정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선호 심리가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투심이 꺾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애티튜드라고 보면 되겠죠. 국채 금리가 간밤엔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가 멀어짐에 따라서 국채 금리 부담이라도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죠. CTA 펀드가 연초에 공격적인 매도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40% 추가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에 대한 매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미국의 정책적인 부담 역시도 연초부터 꾸준히 미국의 국채가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재정에 대한 확대, 관세 부과를 통해서 국채 매도세를 촉발시킨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헤지펀드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급에 대한 변수,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 모습 함께 포착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입법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 분석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공제가 포함되어 있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부분 그리고 국방 예산의 증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공제를 하는가 하면 복지는 축소하고 국방비 부분에서 더 증액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심사는 6월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서 2034년까지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8월에 디폴트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국채 금리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 채권가는 하락할 가능성,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시장 전반의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환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원화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달러당 원화 환율의 변화 추이인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원화 환율이 한 5% 정도 달러 환율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환율 협의 이러한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띠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무역 협상 일환으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 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합의문에도 달러 약세 조항을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도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스탄 골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데이터의 잡음들을 걷어내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죠. 자, 그리고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관세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인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의 토대를 좀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지금 IB들에서는 연준의 FOMC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무역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한 12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9월보다도 조금 더 늦게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상승을 촉발하기에는 조금은 연준 풋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카타르 관련한 중동 순방 소식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 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이틀째인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한 뒤 바드르 무함마드 알미르 카타르 항공 최고 경영자 CEO와 켈리 오트버크 보잉 CEO의 서명식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원이 넘는 정말 대단한 기록적인 계약이라며 보잉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주문이라며 꽤 좋은 계약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양손 두둑히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은 미국과 사우디 간에 6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있었다, 협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타르와도 2,435억 달러가량의 계약을 포함해서 협약까지 포괄적으로 합산을 하면 1조 2천억 달러가량의 규모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역시 국방 관련한 방위 관련한 종목들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잉이 있겠죠. 787 드림라이너 210대 그리고 777X 항공기도 인수하겠다. 총 규모는 9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이시온은 드론 관련 계약으로 10억 달러 규모, 특히 레이시온이 이렇게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제너럴 아토믹스 MQ-9B 드론 구매에 20억 달러 또 이렇게 계약 체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맥더못 인터내셔널, 파슨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양자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퀀타니움과 카타르의 알 라반 캐피털의 벤처 사업이 미국 내 양자 개발에 최대 1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양자 관련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국내 양자 기업들에도 수혜가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댄 아이브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AI 칩 리더의 꿈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AI 칩 리더라 함은 여기서 엔비디아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도 100만 개 이상 엔비디아 칩 수입을 허용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2027년까지 매년 50만 개의 최첨단 칩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중국이 17개 미국 기업을 비신뢰기관 조치로 편입을 해놓은 상황이었었죠. 이 조치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발표가 됐고요. 28개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조치도 일시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관세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아왔던 여러 종목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각 기업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중동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4.2% 올랐죠. 사우디 휴메인과 AI 인프라 프로젝트 발표한다라는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 상향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AMD는 4.7% 주가 상승 만들어냈고요. 또 간밤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은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눌렸던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보관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5.7% 급등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데이터 볼트와 GPU 플랫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테슬라 4.1% 추가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는데요. 카타르 투자청 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M7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연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속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랠리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연간 기준으로 1% 가까운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하루 뒤인 15일 공개될 물가 소비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인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 관세 정책의 영향을 가늠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해 지난 3월 수치, 시장 전망치를 전부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CPI는 지난달 발효된 상호 관세 효과가 처음 반영된 지표로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일단 투자자들의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베팅, 폴리마켓에서 집계된 데이터가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침체에 대한 베팅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S&P 500의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S&P 500 지수도 함께 급락했던, 반대로 움직였던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침체에 대한 전망이 점차적으로 꺾여 내려가면서 IB들도 그러한 의견들에 함께 가세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본질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M7 종목들의 2025년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타는 12.7%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2%, 엔비디아는 간밤의 흐름으로 인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다만 아마존과 구글, 테슬라,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2024년 말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아주 멀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앞서서 댄 아이브스가 코멘트했던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도 미중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90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관세율이 낮춰지게 된다면 이번 랠리로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승폭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